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요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향수에 관련된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면은 굉장히 IT 위주로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IT에 하나지 않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비즈니스들도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꼭 IT 얘기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들어오신 1님, 마티님, 진님, 도로스님 또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취지는 뭐 향수라는 것도 그렇지만 좀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야지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향수 같은 경우에 다른 뭐 비즈니스나 다른 분류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오래된 분야인데 이제 그게 또 새롭게 진화를 하고 마케팅이 되거나 마케팅의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뭐 구독이나 뭐 플랫폼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꼭 향수에 한해서가 아니라 IT가 아닌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향수라는 게 사실 역사도 깊고 이걸 모티브로 또 따서 생긴 브랜드나 뭐 새로운 비즈니스도 워낙 많고, 이따가 언급 드리겠지만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도 사실 향기나 뭐 꼭 향수는 아니더라도 향기나 냄새를 굉장히 활용을 하는 브랜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말을 하거나 아니면 청각 듣거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처럼 어떤 뭐 기술적으로 감각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라디오라든지 TV처럼 시각이나 청각적인 게 많죠. 근데 이런 후각에 관련된 거는 아직 뭐 후각을 뭐 이 전기의 신호로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감각적인 것들이 비즈니스로 완벽히 소화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이 향수에 관련된 것도 비즈니스가 오래되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향수 관련된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향수 관련돼서 새롭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을 고려하실 때 좀 같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일단은 향수에 대해서 되게 간단히 어떤 역사나 개념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트렌드냐 하면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향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나라별로 특징이 있어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향수가 왜 소비가 늘어났나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는 이런 향기를 가지고 브랜딩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기획에 잘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후반부에는 이런 향수를 통한 비즈니스, 뭐 예를 들어서 사실 향수나 향기라는 게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가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향수나 향기에 관련된 제품을 팔거나 마케팅하는 거 외에도 인증제도라든지요, 아니면 조향이라는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들이 또 그 향기나 향수라는 단어 주변에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수 혹은 향기 비즈니스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후반부에 얘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역사랑 트렌드, 다음에 중반부는 마케팅, 후반부는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 향수라는 것이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프랑스에서 워낙 뭐 좀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길이 더럽고 그래서 향수가 발전했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향수뿐만이 아니라 구두 중에 힐이 높은 그런 구두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에서
어떤 오물이나 뭐 사람들의 대소변을 땅에 그게 있는데 그걸 밟지 않으려고 힐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향기나 혹은 향수라는 것을 어떤 제품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사실 프랑스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제 고대부터 이집트 정도부터 이거는 있었다고는 해요. 뭐 그래서 투탕카멘 이런 어떤 뭐 유물이 발견되거나 해서 그거를 열었을 때 거기도 그런 향을 내는 제품들이나 어떤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고 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대 때에는 어떤 이제 좀 여러 가지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서 뭐 몸에 바르기도 하고 종교 의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풍습으로서 그거를 좀 향기라는 소재를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절을 올리거나 아니면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종교 의식의 행위를 하거나 여러 부분들에서 향기나 향수라는 거를 좀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향수라고까지 완벽히 됐다기보다는 향기가 나는 제품이나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어서 몸에 지니거나 즙을 내서 몸에 바르거나 이런 식으로 고대부터 계속 있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신라 시대 즈음에는 이미 향낭이라는 향기가 나는 주머니 좀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향수병에 들어간 그 향기가 나는 액체를 넣기 시작한 것이 원래는 헝가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1370년 정도에. 그리고 나서 한 200년 혹은 150년 정도 흘러서 그게 이탈리아로 와서 유리병에 들어간 향수로 구체적으로 제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성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한 이제 또 50년 지나서 이거를 향기를 제작하거나 조향하는 사람들이 프랑스로 건너가서 향료 향수 가게를 연 게 이게 이제 최초의 향수 전문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수라는 거를 뭐 프랑스가 처음 했다라기보다는 보급화된 거는 분명히 프랑스에서 많이 시작이 된 건 있지만 원래는 고대부터 있었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점점 프랑스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19세기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는 예전에는 그런 자연에 있는 뭐 꽃이나 혹은 어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풀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는 화학적인 합성 향료를 개발하면서 향수라는 것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이 향수라는 것이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점점 바뀌게 됐다고 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게 향수의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세션이고 향수를 막 엄청 딥하게 파고 가긴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용어를 막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뭐 뚜알렛이 뭐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식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생산을 하고 그 안에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오드 뚜알렛이나 오드 퍼퓸이나 하는 종류들이 점점 나오고 그 종류들도 어떤 희석 정도에 따라서 생긴 나라가 좀 다르다고는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그런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점점 정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랄까 희석이 덜 되어 있으면은 이런 이름, 희석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이름 하면서 뭐 탑노트, 미들노트 이런 개념들이 점점 잡히게 되고 그거를 그대로 다른 브랜드들도 차용해서 향수라는 이 제품을 제작을 점점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향수라는 단어 자체는 연기를 통하다라는 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어원이 그러느냐보다는 뭐 이제 이집트라든지 그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뭐 몸에 바르거나 지니고 다니거나 뭐 뿌리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향수랑 그다음에 유리병 향수 그다음에 그게 또 산업화가 되기까지라는 거를 간단히 이야기 드렸는데 알코올이란 개념이 들어간 것도 아까 이야기 드린 뭐 이탈리아나 헝가리 같은 곳에서 향수라는 향기가 나는 액체를 병에 지니고 다니는 그 즈음부터 알코올이 섞이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향수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멋을 내는 것들이 프랑스 왕족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다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산업화가 되는 시점에서 향수가 대중화가 되고 귀족이라는 계급의 물건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이제 점점 TV를 통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산업화되는 즈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향수에 대한 뭐 CF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명품 브랜드들이 그 즈음부터 점점 지금은 유명하지만 당시는 명품이 아니었던 그런 브랜드들이 점점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조향 기기를 새로 만들고 제조 기법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천연 향료가 아닌 화학적인 물질을 섞어서 합성 향료에 이르도록 만들게 됐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런 정보들에 보면은 막 구체적으로 그게 뭐 향수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왕족이나 귀족 위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실제의 어떤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있잖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기사들도 보면은 향수 중에는 약간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간혹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겠죠. 어느 제품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옛날에 그 중세 즈음에는 화장품도 사실 몸에 안 좋은 물건인데 되게 흰색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얼굴이 희어 보일 수 있으니까 뭐 납이 들어간 뭔가를 바르거나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향수도 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굴곡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역사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좀 트렌드로 들어보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향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점점 많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냥 2021년 8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기준으로는 1위가 조말론 향수고 2위가 샤넬이고 3위가 딥티크다. 뭐 이제 이런 어떤 한국 내에서의 기업 평판 연구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브랜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나는 향수는 좀 관심이 없는데 하시면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명품 브랜드들이 향수를 만드는 거는 많이 이해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조말론이나 딥티크 같은 경우에는 향수 전용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명품 브랜드들은 사실 가방이나 혹은 패션에 관련된 거를 판매를 하면서 향수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향수에 대해서도 그 브랜드 평판을 분석을 하고 매달 빅데이터가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제품들이 분류별로 분석이 되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는 좀 흥미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둘 다 코로나 이후에 향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가 딱 되면서 향수를 수입하는 그 금액 자체가 1.5배로 늘어났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중에서 특히 향수 관련된 게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수입하는 양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국에서 단순히 뭐 무역을 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보다는 그 금액들 중에 해외에서 해외 향수 브랜드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한 점이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하게 됐고 여러 유명한 브랜드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네 라는 점에서 중국에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렇게 원래 그냥 알려져 있는 형태에서 뭐 캔들, 디퓨저, 뭐 오일, 기기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나 이런 쪽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어떤 식으로 유행이 되어 왔는지. 근데 다만 그 프레그런스 마케팅이라는 향기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디퓨저나 홈 프레그런스 그 방에다 두는 인테리어용 향기 제품들이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중국만 그랬으면은 좀 뭐 중국만 그런 특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미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홈 프레그런스라는 시장이 미국에서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도 추측 가능하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구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작년에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향기도 가구뿐만이 아니라 집 안의 공간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생활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제품의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로 더 발전하기 시작한 뭐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기 시작한 비즈니스, 이런 걸 굉장히 초창기에 6월에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된 것들, 뭐 가구나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홈프레그런스라는 향기나 향수 관련된 제품들도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제가 크로스테크나 엑스테크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기반의 얘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향기에 관련된 IT 기기나 제품들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단순히 방향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런 IT랑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매출도 늘어나고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향기나 향수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제 오늘의 뭐 목차나 취지를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IT만이 비즈니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면서도, 막상 이게 또 어떤 제품이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서비스나 컨텐츠가 잘 되면 IT랑 엮이는 부분들도 반드시 나오는데요. 근데 다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청각은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서 송수신이 되고, 시각적인 것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후각의 감각적인 부분은 전기 신호로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론가 냄새나 향기를 보내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공간에서 그런 기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현재 가능한 것 같아요. 그 향기를 신호로 보내는 거는 한 3, 4년 전에도 뭐 약간 성공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 상용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연구가 될 거는 같지만,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향기나 향수 비즈니스가 늘어난 점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홈프레그런스 시장이 늘어났고, 그 안에서 향수 말고도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캔들이나 아니면 디퓨저나 혹은 스마트 디퓨저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향기를 조금 더 좋게 하는, 그럼으로써 내가 있는 삶의 공간을 좋게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하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브랜드도 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이런 매출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많이 제작을 하시니까, 이따가 제가 후반부에 이 관련된 비즈니스 얘기 들으면서 인증 제도가 생긴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홈프레그런스라는 것이 뭐 원래도 없지는 않았어요. 양키 캔들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말씀드린 스마트 제품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스마트폰 앱으로 향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원격으로 어떤 향기가 나는 걸 켜거나 끄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캔들에 관해서도 그 캔들이 들어있는 어떤 용기를 열거나 닫거나를 기기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차 나온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가습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향기 나는 오일을 조금 두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습기가 퍼지면서 향기도 같이 퍼지게끔, 그런 이제 스마트 제품은 아니지만 향기 관련된 제품은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향기 카트리지를 함께 설치를 해서 기기적으로 어떤 향기를 선택해서 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LED가 부착이 돼서 조명이랑 향기를 같이 내가 스마트폰에서 연출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은 그 기기에서 사용자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향기 내는 그 작동을 멈추다가 사용자가 가까이 오면 다시 향기를 내도록 해주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당연하게 이거를 전부 조종을 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라는 어떤 뭐
오일이 됐든 제품이 됐든 카트리지, 이 여러분 그 프린터 할 때 잉크 넣는 것처럼 그 잉크에 해당하는 것 같은 액체를 넣어놓고 이제 이거를 방에서 혹은 집에서 향기가 자동으로 나게끔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서브스크립션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해외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향수 자체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이 워낙 또 이제 뭐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스마트 디퓨저나 스마트 프레그런스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굉장히 뜨고 있고, 그 안에서 이런 향기 카트리지 서브스크립션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초반에 되게 IT 말고도 많은 비즈니스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또 결국은 조금 스마트 뭐뭐뭐 이렇게 되는 쪽으로 변화를 하는 거는 여러분도 조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잘 없다 보니까 집의 공간을 더 좋게 만드는 점에서 가구나 인테리어나 홈 프레그런스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집 안에 생활을 좋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는 CES 2021에서 이 어떤 IT 관련된 거 말고도 명상이나 치유에 관련된 비즈니스나 혹은 기술이나 기기가 많이 뜰 거를 1월에 예측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기존에는 정말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뭐 운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거나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명상이나 어떤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사실은 기계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음이나 음악이나 컨텐츠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신 안정이 되면서 그게 건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결됐지만 감성적으로 보이는 컨텐츠들이 점차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랑 연결이 돼서 IoT나 AI랑 연결이 되면서 커스텀화되고 더 개인을 위한 명상이나 치유 컨텐츠로 IT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IT를 최대한 배제하고 보더라도 결국 그런 컨텐츠들이 IT를 통해서 우리가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런 컨텐츠들 안에 이런 심신을 안정해주는 향수다, 향기 제품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비즈니스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이걸 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건강을 위한 명상이나 치유라는 관점에서는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테라피적 요소를 추구한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마침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 이 개인 명상을 위한 하이테크 두뇌 감지 헤드밴드라는 제품에 대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 음에서는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버튼 클릭해서 들어오시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메시지 주시면 제가 메시지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에릭님이 이런 IT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명상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같이 올려주셨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향기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서브스크립션조차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렸고, 또한 지금 에릭님이 올려주셨던 것처럼 IT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명상이나 치유로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컨텐츠들이. 옛날에는 뭔가 좀 심신 안정만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건강을 다스리고 혹은 다른 컨텐츠, 다른 IT 기기랑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할 때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제품만 얘기하지 않고 서비스나 컨텐츠도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향기를 신경 쓰게 된 트렌드 말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보다는 향수를 많이 신경 쓰게 된 게 우리나라도 해외도 지금 그렇다고 하거든요.
뭐 여성분들만 화장하는 거 아니고 남성분들도 화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막 예쁘게 보여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얼굴을 예쁘게 보여줄 수 없는 대신에 향수를 신경 쓰자라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신경을 써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백화점에서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화장품 매출은 좀 감소를 하는 편이고 색조 화장품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와중에 향수에 관련된 제품들은 지금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지마켓에서도 뭐 지금 한 7배, 700% 늘어났다고 하고 향수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뭐 신세계나 이제 이런 일반적인 백화점들에서도 제품에 따라서는 1600%, 16배 팔리게 되고 이제 그런 정도의 파급력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 프레그런스뿐만이 아니라 몸에 뿌리거나 지니는 이런 향수들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메리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명품 브랜드들도 좋은 혹은 새로운 향수들을 개발해서 계속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홈 프레그런스랑 그 다음에 화장보다는 향수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가고 있고 지금 마침 에릭님이 또 이제 기사를 같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코르가즘 시대 마스크로 막을 수 없는 향수가 뜬다라고 해서 실제로 화장보다 향수가 뜨고 있어서 그렇게 소비자들의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니치 향수라고 해서 일반의 양산화된 제품보다 조금 더 고급 향수들이 있어요. 개인의 커스텀된 그런 향수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원래는 코로나 전에 조금 주춤하고 있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향수를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나는 더 좋은 거 써야지 라는 아마 심리적인 거겠죠. 그러다 보니 조금 니치 향수라는 고급 향수들이 비주류 시장으로 갔다가 갑자기 주류 상품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워낙 지금 MZ세대도 니치 향수를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예전에 MZ세대 세션에서 이게 20대가 아니라 한 20대에서 40대를 말한다 이런 것도 얘기 드렸는데 요 나이대 분들이 사실 그렇게 고급 향수를 많이 쓰지는 않았던 특징에 비해서 지금 한 2, 3년 갑자기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도 유행을 다시 하고 그게 또 한국에서 요즘 다시 니치 향수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또 한국에 다시 소개가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니치 향수나 혹은 굉장히 커스텀된 향수가 아니라 특징이 없는 향수는 오히려 조금 판매가 하락세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브랜드에서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좀 유명하거나 고급 향수들은 계속해서 지금 뜨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이제 어떻게 무엇이 뜨고 있는지는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전반적인 트렌드가 있고 그다음에 향수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테리어적으로는 디퓨저 판매량도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향기 제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반부에 얘기 드린다고 했던 향기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전반부는 향기라는 것에 혹은 향수라는 제품의 역사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중반부는 아까 처음에 취지랑 목차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향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라는 후각적인 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로 공간이나 제품이랑 콜라보를 해서 향기가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향기만 우리가 맡으러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뭔가 제품이 있는데 거기서 향기도 난다. 공간에 갔더니 그런 향기로 꾸며놨다라는 향기를 나한테 가져다주는 매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향기 마케팅은 주로 콜라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공간인 경우도 많다라는 특징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전시 공간이 됐든 아니면 카페가 됐든 아니면 어떤 건물이 됐든 그런 데서 이런 향기가 나네 라는 거를 마케팅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보문고죠.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도 교보문고 향이 많이 유명해서 그거를 개발을 했어요. 2014년 말부터 3년 반에 걸쳐서 개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책 향이 느껴지도록. 그래서 사실 교보문고 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이름은 책향이에요. 책에서 나는 향기. 근데 우리가 이제 교보문고를 가면서 그 향기를 매번 맡고 이 향기가 되게 좋다라고 느끼게 됐고 그게 교보문고의 마케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하다가 점점 정식 출시가 되고 2017년부터 지금 굉장히 인기가 나서 많이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교보문고의 시그니처 향이 됐죠.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에 또 에릭님이 올려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요 교보문고 향에 그 이제 홈 프레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디퓨저는 아니지만 뿌리는 스프레이형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교보문고 향이 나는 이거가 마케팅인 거죠. 교보문고의 마케팅. 그러면은 스타벅스는 어떠냐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원두 향이 아닌 향들은 절대 스타벅스에서 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매장 내 흡연 구역을 절대 설치하지 않고 매장의 반경 8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하는 요인이 커피 향기라는 거를 스타벅스에서는 생각을 했고 소비자가 불쾌한 경험을 하는 거는 이제 컵에 묻은 어떤 핸드로션, 핸드크림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직원의 향수가 커피에 옮겨왔을 때 그런 거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스타벅스는 그 공간에서 절대 커피 향만 나도록 하면서 직원이 쓰는 뭐 핸드크림이나 향수도 어느 정도 좀 절제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직접 근무를 해보지는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지는 조금 저도 요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정보 말고는 없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스타벅스도 공간 내 향기를 조절을 하면서 관련된 뭐 직원이든 뭐 혹은 금연 구역이든 이런 걸 설정하면서 향기를 통해서 많이 설정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기 마케팅인 거죠. 꼭 어떤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 뭐 이 제품과 향기가 세트입니다. 뭐 이러지 않아도 제품을 통해서 혹은 공간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향기를 알려가는 건데 이런 것들 중에 사실 뭐 스타벅스나 교보문고 말고도 포시즌스 호텔 같은 유명한 호텔들도 특수한 향기를 나라마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언급했던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향기를 어떤 제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공간에 뿌려놓는 식으로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향기나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패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거나 인테리어적으로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먹을 것에 대한 부분들도 향기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오늘의 얘기의 초점은 향수예요. 근데 이 조향이나 향기를 만들거나 제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도록 그런 향을 조절하거나 혹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향료나 혹은 음식의 향을 조절을 하면서 식품을 제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향수만의 냄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음식에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향기나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에 많이들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향기 마케팅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직원들의 향수 커피 향을 방해하는 향수 사용 금지도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마티님도 이런 음악이나 내부 온도나 향기랑 전부 조화가 돼서 공간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실제로 그 공간의 어떤 기억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이제 향수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가장 기억이 오래 가는 감각이 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느꼈던 뭐 엄마의 편안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이 향기는 언제 맡았던 건데 라는 그 기억이 가장 오래 가는 게 시각이나 청각보다는 후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간에 얼마나 편안함 혹은 즐거움 이거를 향기로도 안겨주는지가 지금 이제 같이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주신 것처럼 호텔이나 스타벅스라는 카페 공간이나 교보문고나 이런 곳들처럼 다 맞물려서 우리한테 마케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획으로 연결이 되거나 예전에 다른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컨셉 혹은 브랜딩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 향수나 향기 마케팅은 브랜드들도 많이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한 5, 6년 전에는 미술 작품이랑 향기를 접목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시도도 좀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림 작품들이랑 그다음에 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뭐 프레그런스가 관련된 제품이나 시향지를 두고 전시를 하는 시도도 한 2015년, 16년 이때 조금 있었는데 막상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미술 작품 자체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거나 혹은 뭐 사이트를 통해서 소개하고 소개를 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향기에 대해서는 좀 텍스트나 어떤 영상으로만은 전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크게 막 흥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이벤트성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공간을 통해서 어떤 향기를 소개를 하거나 마케팅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홈 프레그런스나 혹은 향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뭐 마스크를 언제 우리가 벗고 또 다시 다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두가 향기를 신경 쓰면서 다니게 되는 만큼 공간에서도 단순히 커피향 뭐 혹은 뭐 맛있는 냄새 라기보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옷에 냄새가 배는 걸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어떤 공간을 갔을 때 거기에서 불쾌하지 않도록 혹은 뭐 무치무향의 상태가 되거나 하는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살균이나 혹은 뭐 청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것 같은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도 공간을 제어하는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마케팅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러쉬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그렇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후반부는 좀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전반부는 향수의 역사랑 트렌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중반부는 요 마케팅의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고 후반부는 관련 비즈니스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수를 판매를 한다 이외의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 향수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다 이제 보셨을 거고 여러 명품 브랜드들이 그렇게 한다 하는 거는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향수를 구독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서비스가 시작된 거는 그래도 거의 한 7, 8년,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 향수 구독 서비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거는 한 10년 가까이는 되어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이 구독 서비스가 예를 들면 이제 미미박스 하면 화장품 그 다음에 어디는 무슨 서브스크립션 하는 식으로 안정화된 거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뭐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화장품을 서브스크립션 하는 제품들 중에 향수가 들어있을지언정 향수 자체에 대해서는 좀 구독 서비스가 막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어려운 점이 이 향수를 제조하는 것도 사실 그런 화학 물질이나 향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제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수에 대한 제조나 제작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명품 브랜드들의 제품을 그대로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 혹은 구매를 해서 조금 비싸게 혹은 조금 저렴하게 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걸 우리가
그냥 향수를 판매한다고 생각하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만 이제 좀 특징이 있다. 구독 서비스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캔들이나 디퓨저나 그다음에 석고 방향제 같은 방향 제품들을 개인들이 많이 제작을 하게 된 게 한 그것도 한 2015년, 16년 이때 즈음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들 개인으로 이걸 제작할 수 있다. 뭐 특정 오일이나 제품이나 이런 거를 사서 만들면 된다 하는 게 그때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개개인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런 캔들이나 디퓨저를 만드는 개인 중소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취미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드 프로젝트의 정말 큰 수단으로 떴죠. 캔들을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 캔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 캔들을 뭐 개인적으로든 친구 주려고든 아니면 뭐 브랜드를 창업을 하려고든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캔들이나 디퓨저나 뭐 비누나 방향제를 만드는 재료를 파는 쇼핑몰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게 정말 한 5년 정도 되는데 뭐 너무나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캔들 제작 아니면은 디퓨저 만들기 세트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정말 사이트가 수십 개는 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저렴한 재료를 이제 다른 데서 떼와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판매를 해주는 사이트들인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종종 틈새 시장에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개개인이 캔들을 만드는 틈새 시장이 생겼고 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 개개인들이 물건을 제조를 하기 쉽도록 재료를 판매해주는 사이트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캔들을 사람들이 만들면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인증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규제나 제도가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 종종 드리는데 원래는 개인이 캔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2016년 정도까지는. 근데 이게 인증제도 KC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증 마크가 있어야 안전이나 보건이나 환경, 품질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증명을 해주는 거가 있는데 정말 강제로 인증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제품들을 모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2017년, 18년 전후에 이제 캔들에 원래 KC 인증은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이게 캔들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만들더라도 판매할 거면 인증제도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라 라고 됐고 아마 이제 또 이거 인증을 받으려면은 좀 돈이 들 거예요. 제가 자세히 뭐 얼마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3년 주기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인증을 받는 전후의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또 KC 인증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런 컨텐츠랑 사이트들이 또 이제 당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또 틈새 오브 틈새 시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주변에도 취미로든 아니면은 창업으로든 캔들이나 디퓨저나 이런 거를 제조하시던 분들이 이제 당시에 있었는데 원래는 그냥 이제 물론 나름 안전이나 이제 보건이나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증 제도를 통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만들었던 거여도 이제 다시 새로 뭐 요 인증에 맞춰서 이런 뭐 물질이 들어갔고 뭐 스티커를 통해서 여기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증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들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거 너무 불편하다. 돈도 들고 뭐 프로세스도 시간이 너무 들고 신청해서 이제 신청 결과가 나와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 30일 이상 들고 하다 보니 너무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점이랄까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이 캔들이나 향수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왔는데 그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좋은 점 나쁜 점 포괄해서 규제가 생긴다고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증제도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인증제도도 국가 인증이랑 그 다음에 그냥 사적인 기관들에서 인증하는 인증들이랑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인증제도를 통해서
또 돈이 벌리는 구조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인증제도 자격증 만드세요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돈, 뭐 교재비라든지, 그리고 인증을 받고 그 자격에 대한 시험을 거치고 최종 인증을 받는데 발행하는 돈이나 수수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일환이라고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언급드렸던 조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향사라는 직업도 원래 계속 있었어요. 아까 이제 뭐 고대나 중세에 있던 어떤 향기나 향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제 이탈리아나 헝가리에서 프랑스로 향수라는 유리병에 담긴 물건이 보급화 직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제작하고 제조하는 것이 조향사라는 직업의 개념은 있었고, 그리고 이 개념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조향사라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제 이런 향기를 제작하고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조향사라는 직업 자체는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좋은 향기다, 이거는 좀 좋지 않네라고 느끼는 걸 떠나서 지금 나는 향이 뭐 무슨 꽃이 들어갔고 무슨 물질이 들어갔고 이걸 코로 다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워낙 어려운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조향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업계 특징도 있으면서 굉장히 긴 경력을 갖고 있어야만 회사 내 외부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향사라는 직업 자체는 존재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향기 디자이너나 뭐 퍼퓸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도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조향사다 아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기업이 바라보는 조향사랑 우리가 접하는 제품들의 어떤 향기나 뭐 캔들이나 이걸 제조하시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릭님이 요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지금 오픈 채팅방에 같이 링크를 올려주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조향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은 화학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진로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워낙 후각이 쉽게 필요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억력도 있어서 아까 뭐 50분 전에 맡은 향과 10분 전에 맡은 향이 뭐가 다르다, 뭐 정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워낙 어려운 직업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조향사의 또 자격증이나 인증이나 이런 거를 또 통해서 또 비즈니스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향사라는 직업도 있지만 이런 어떤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은 직업인 만큼 인증제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관들도 있다. 뭐 돈 버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도 에릭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도 올려주고 계시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럽하우스는 카카오음에서 진행을 하는데, 카카오음에서 확산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오픈 채팅 들어오시거나 클럽하우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 드린 거는 향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목이 있는 그대로이고, 특히 처음에 이제 제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는, 보통 이제 제가 뭐 사업 개발이나 기획이나 뭐 마케팅 혹은 크로스테크라는 여러 가지 뭐 푸드테크나 뭐 핀테크, 블록체인, 뭐 NFT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제가 많이 세션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언뜻 보면은 그럼 IT가 가능해야만 비즈니스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IT가 아닌 굉장히 전통적인 제품이더라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이뤄지고 있고, 새로운 IT와의 접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걸로 취지에 대해서 서문을 좀 열었어요. 그리고 이 향수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역사도 깊고, 이걸 통해서 모티브로 활용을 하거나 마케팅이나 브랜딩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후각이라는 감각을 전기 신호로 아직은
막 보내거나 하는 기술이 보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기술이나 비즈니스적으로 아직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향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대에서부터 향기를 내는 제품을 몸에 바르거나 종교의식이나 종교 행위 때 존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오기까지 우리가 보통 향수와 힐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유리병이 들어간 향수가 헝가리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가게로 연계 프랑스로 건너와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조가 되고 하다가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거기서부터 자연 향료나 천연 향료가 아닌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향수를 제조를 하고 그게 양산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TV나 미디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향수에 대해서 의식을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품들도 지금의 명품 브랜드들이 당시에는 명품이 아니었을 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크고 하면서 그 안에서 향수라는 제품도 제조를 하거나 알리게 되거나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사실 향수 안에서도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일단은 조금 생략은 했지만, 다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오드 퍼퓸, 오드 뚜알렛 이런 희석된 정도의 것들이 여러 나라나 브랜드들마다 내놓는 제품이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떤 기준을 갖는 과정에서 여러 이름이 생기고 단계가 생기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향수나 향기 제품의 트렌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향수의 매출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중국에서 홈 프레그런스 시장이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발전을 하게 됐고, 그게 단순히 제품의 매출이 늘어났다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 정도로 굉장히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현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좀 좋은 공간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다 보니까 공간을 좋게 꾸미기 위해서 가구도 많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이런 디퓨저나 캔들을 통해서 많은 향기 제품들을 구매를 하게 된 트렌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을 하기보다는 마스크를 써야 되다 보니까 향수를 신경 쓰면서 향수 제품들이 늘어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백화점들이 내놓은 수치에 의하면은 뭐 많게는 7배에서 16배까지도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점차 진화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향기 제품, 향수만이 아니고 스마트 디퓨저라든지 스마트 제품, 아까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도 몇 개 제품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원격 조정을 하거나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제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기기에 가까워지면 좋은 향기를 바로 배출을 하다가 사용자가 기기 주변에서 멀어지면 작동을 멈추는 그런 향기 제품들도 많이 나왔고, 그 안에 마치 프린터에 잉크를 두듯이 향기 카트리지를 여러 개 넣어놓고 그걸 서브스크립션 하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IT를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IT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뭐 스마트 뭐뭐뭐 혹은 무슨 테크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향수가 대세가 되다 보니 요 몇 년 주춤하던 니치 향수라는 고급 향수도 MZ세대에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트렌드 전반적인 거를 전반부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중반부에서는 이 향기나 향수를 사용한 브랜딩이나 마케팅의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아까 다른 분들도 같이 오픈 채팅방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주신 것처럼 향기라는 게 어떤 다른 제품이나 다른 소재 혹은 재료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존재이다 보니까 공간에 향기를 더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것의 대표적인 향기 마케팅 사례가 교보문고의 교보문고 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에서는 커피 향 이외의 향이 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커피 향만을 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포시즌스 같은 좀 유명한 호텔들에서도 특수한 향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별로 맞춘 향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공간에 그 향이 계속 존재를 해서 편안함을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포시즌스에만 하나는 게 아니라 여러 호텔들이나 공간들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만큼 뭐 어떤 매장이나 호텔 말고도 공간에 향기를 입히는 것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다 보니까 단순히 온라인 콘텐츠 혹은 비즈니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간적으로도 앞으로 향기를 어떻게 입히고 혹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즐거움이나 뭐 혹은 편안함이나 아니면 특정 브랜드들에 대한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컨셉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공간이랑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러쉬라든지 뭐 이솝이나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공간과 향기를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매장에서 향기가 나게끔 하는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가 중반부의 설명이었고, 후반부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향수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주변 비즈니스를 소개를 드렸는데, 당연히 향수를 판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향수 구독 서비스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조금 여러 가지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생겼다 지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향기 제품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향수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제조가 어렵다 보니까 캔들이나 디퓨저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게 요 몇 년 굉장히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증 제도라는 게 또 약간 뭐 규제는 아니지 제도가 붙어서 거기에 있는 인증 제도라는 것만이 가진 독특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렸어요. 막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면 무조건 인증 제도나 자격증이 생겨서 거기에서 또 비즈니스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인증 제도뿐만이 아니라 캔들을 제작하는 사람들, 뭐 개인 취미이든 아니면은 중소 브랜드 창업이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료를 파는 쇼핑몰들도 굉장히 성리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 조향사라는 직업 자체가 쉽지 않고 정의가 어렵고 특정 브랜드들에서 이제 존재를 하고 국가에서 인증된 기관의 자격증이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좀 천차만별이고 해서 오히려 이제 조향사 그 자체보다는 조향사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뭐 공부하는 교재나 이런 것들에 또 비즈니스가 새롭게 창출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얘기 드렸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물론 이게 늘 그렇듯이 1시간 안에 이 내용을 이제 최대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설명이 짧게 들어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좀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저도 혹시 아까 에릭님이 많이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올려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관련된 혹시 자료나 뭐 분석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좀 저도 또 찾아서 다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은 비가 많이 오는데 감기랑 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들어주시고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말씀 나눠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날려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거 끼니 많이 챙겨 드시고, 또 요 향수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나는 좀 이런 분야가 궁금하다, 내 의견은 이렇다, 이런 것들도 오픈 채팅방에 많이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또 계속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방은 이렇게 해서 닫을게요. 감사합니다. 3, 2, 1